그 부동산 관련 이자와 관련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앱을 통해서 좀 간편하게 비교하면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올해 연말부터 좀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1,0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좀 움직이는 만큼 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이게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올 5월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예. 것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주담대랑 전세대출, 주담대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아파트 주담대랑 전세대출로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.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금융당국에서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은행에 가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딱 저희가 모든 것이 다 닫힌 상태로 그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것을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다 보면 여러 군데 비교를 할 수 있게 예.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도 감안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싼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비용이 낮아지는 대출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고요. 실제로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 대환 과정에서 한 1.5%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용대출의 규모보다도 주담대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. 본격적인 대출 경쟁의 시작은 이제부터다라고 얘기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쉽게 뭐 비교를 하고 합리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 좋은데 사실 이미 가계대출이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나요?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에 이제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 이미 이 DSR을 넘기고 있는 차주들은 이 신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?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일부 상환함으로써 DSR 비율을 맞춘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면 저희가 DSR에 또 이렇게 약간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DSR이 좀 낮아졌으니까 이게 규제가 낮아졌으니까 내가 좀 더 대출을 일으켜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핀셋으로 조금 잡아내고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.